최근 일본과 함께 중국이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왜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사이에 김치 갈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예민한 국내외 상황과 반응입니다. 지난 10월 23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6.25 참전 70주년 연설에서 중국군이 평화수호를 위해 압록강을 넘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25일에는 중국 공산당의 청년 조직인 공산주의 청년단이 한국전쟁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내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국제표준화기구 IOS가 12월 1일 중국산 김치가 국제표준이 됐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를 오보라고 부인하면서 김치 국제표준화 논란이 종결되었으나 이후에도 여러가지 형식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9일 중국의 구독자 14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리즈치는 배추김치를 담가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여먹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영상에서 중국 전통 요리, 중국 음식 등의 해시태그를 남겼습니다. 이 유튜버에 대한 한국 네티즌과 언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김치 논란은 문화적 자신감이 부족한 한국의 피해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는 중국 5천년 역사의 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3일 장제엔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김치 트윗으로 대사가 평소 중국의 외교 문화를 다루는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빌어볼 때 김치를 마치 중국 음식량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장제엔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김치 트윗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서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프로필에는 차이나 거버먼트 어카운트라고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이번 일에 대한 항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서한을 통해 그동안 중국의 외교적 성과를 홍보하는 창구로 쓰이던 당신의 SNS에 느닷없이 김치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는 건 너무나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앞서 서 교수는 지난 8일 뉴욕타임스에 김치 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발언한 한국의 유명 먹방 유튜버 햄즈의 동영상이 중국에서 삭제되었으며 중국 광고 회사와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난 26일 일본 온라인 경제지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의 절임 채소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치는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발효식품의 건강 효과가 서구인의 관심을 끌자 일본이 재빨리 수출에 나서면서 일본의 기미치와 김치 종주국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논쟁은 200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산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로부터 김치의 식품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으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난달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458곳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66곳을 적발하여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외에서 김치를 제조하는 45개 업소 중 14개 업소가 위생불량으로 판정돼 무더기로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입 중단이 내려진 곳도 7곳에 달합니다. 적발업소의 주요 위반 내용은 원무제로의 위생상태 불량, 세초 소독 등 위생관리 미흡,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등입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김치 총 230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식품 첨가물 중 사카린의 사용이 국산 김치보다 중국산 김치에서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현 세계김치연구소 위생안전성 분석센터 책임연구원은 국산 김치는 육수를 사용하는 등 인위적인 첨가물을 넣지 않는 반면 중국산 김치는 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 등의 첨가물을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을 분석해보면 중국산 김치에서 대장균이 간혹 검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는 여름철에 검출 빈도가 높았다. 제조 과정을 포함한 유통 과정에서 중국산 김치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국김치 제조업소 현지 조사에서 87곳 중 25곳이 적발되어 19곳이 개선 필요가 있었고 6곳은 쥐똥, 쥐길 등이 발견되기도 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 금지가 되었습니다. 쥐똥이 발견되는 끔찍한 곳이 무려 25곳이나 됐거든요. 2005년에는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납성분에 이어서 이번엔 기생충알이 검출됐습니다. 정부는 수입김치를 수입량에 따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햇살을 의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제조업체가 설비 비용을 제품 가격에 더할 수밖에 없고 수입김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져 중국김치를 이용하는 식당의 경우도 덩달아 음식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김치를 가졌고 중국은 코로나를 가졌다. 나는 중국이란 단어조차 듣기 싫다. 4년 전에 한국에서 발단된 사드 때도 중국은 김치를 보이콧하지 않았다. 나는 김치라는 단어를 한국에 갔을 때 들었다. 전 세계 사람도 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이라는 것을. 나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 사랑해요. 인도에서. 김치는 당연히 한국 것이다. 중국은 진정으로 그러는 것인가? 그것은 마땅히 모든 사람이 나눠야 할 음식이다. 나는 몇 번 김치를 담궜습니다만 김치가 나로부터 기원한 음식이고 나의 문화라고 말하지 않는다. 상상해보세요. 제가 김치가 미국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에서 기원했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김치를 좋아합니다. 나는 많은 김치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김치 요리 방법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김치를 아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김치가 한국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은 김치의 한복, 태권도, 부채춤, 한국 역사 등등 항상 훔치려 한다. 한국인들이 옷이나 음식, 문화, 역사, 인기, 아이돌, 한글 등을 얘기할 때마다 중국은 중국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어떻냐? 이것 또한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냐? 다음 중국이 달을 소유한다.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나는 중국 음식점에 많이 갔어도 한 번도 김치를 보지 못했다. 나는 한국 음식점과 한국에서 김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김치를 좋아한다. 정말로 그 맛 없이는 살 수 없다. 앞으로도 중국이 김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왜곡을 더 시도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 역사 자료에서 보듯이 앞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속국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대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